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윤선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분을 제대로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 장면 보면서. 네. 청문회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참 바랍니다. 자, 그러게요. 예. 오늘 장관 청문회가 하나 더 있죠. 도대체 오늘은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요. 예. 그러고 나서 내일 또 얘기하죠. 네.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이 지금 청와대와 조선일보와 청와대 간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죠. 이런 와중에 청와대는 청와대 관계자라는 익명 뒤에 숨어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청와대 흔들기로 규정하면서 조선일보에 대한 의혹을 계속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청와대는 왜 익명 뒤에 숨는 걸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청와대.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청와대 관계자라는 익명 뒤에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해온 세 가지 사례를 보죠. 예. 8월 19일 이게 8월 18일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를 합니다. 8월 19일에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이게 뭐 국기문란, 묵과할 수 없는 사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사실상 검찰의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8월 21일 연합뉴스가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서 우병우 죽이기는 임기 후반기 식물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보도를 합니다. 여기도 청와대 관계자가 등장했죠. 예. 8월 30일 또 청와대 관계자가 나섰습니다. 예. 송전 주필이 지난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대우조선해양 고위층의 연임을 부탁하는 로비를 해왔다. 예. 그러면서 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수환, 뭐 송전 주필이 오래된 유착 관계가 드러났다. 그것을 보면 조선일보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했는지 이제 납득이 가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또다시 청와대 관계자발 뉴스가. 네. 정말 지금 정리를 하고 보니까 요 사이에 꽤 많았네요. 네. 그러면 이 청와대 관계자란 사람이 누군지는 확인이 됐습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연합뉴스가 공개하지 않는다면 누군지 정확히 특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물어보면은 말하는 스타일이나 평소 워딩 등을 볼 때 A 수석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말하는 스타일. 하긴 스타일이란 게 있죠, 사람마다. 네. 또 정무적인 언급을 감안할 경우에는 B 수석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 수사의 내용을 잘 아는 걸로 봐서는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이거나 행정관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도 합니다. 그래요. 청와대 관계자로 익명에 숨은 두 발언 중에 21일 보도를 보면은 정무적 성격의 발언이 강합니다. 아까 그 뭐 우병우 죽이기, 또 식물 정부 만들려는 거다. 그러니까 정무성이 있죠. 그러네요. 또 30일 보도 내용은 수사 기밀과 관련된 겁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라고 폭로하자 청와대의 맞장구를 친 그런 내용들. 그렇죠. 또 누군가가 부탁했다는 얘기는 부탁받은 사람이 공개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나오지 아직 특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 혹시 청와대 관계자가 네. 우병우 민정수석 본인일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가능성이야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관련된 정보나 내용 등을 볼 때 언론과 직접 접촉은 하지 않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뭐 검찰 내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예. 어제 오후에 극우 성향의 한 매체가 조선일보 유영구 장세주 구명 로비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또 보도를 했어요. 그래요. 그 내용에 보면은 조선일보 고위 관계자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부탁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결국 우병우 민정수석이 부탁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서야 알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누군가가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로비 부탁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던 거예요. 우수석이 얘기했다는 얘기, 나 이런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다. 공개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한 익명 보도가 전에도 있긴 있었잖아요. 뭐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안보 관련 보도나 뭐 인사 관련 보도 등을 할 때 발언자가 특정되면은 곤란할 경우에 관계자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도 뭐 방송하면서 청와대나 정부 뭐 핵심 관계자 비판할 때는
실명 보도를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 실명을 공개해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예. 뭐 관계자로 하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앞서 두 건의 보도는 의도성이 있는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국기문란으로 몰아붙일 때는 홍보수석이 공개적으로 나섰는데 예. 우병우 죽이기라거나 식물정부를 만들려는 의도라는 말은 왜 익명 뒤에 숨어야만 하는지 또 김진태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확인해주면서 왜 하필이면은 관영 매체인 연합뉴스를 이용했는지 그런 의문들이 들고 있죠. 그래요. 그러고 보면 청와대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걸 쭉 떠올려 보면 정윤회 문건 때, 예. 십상시 사건 이때도 그랬었어요. 그때가 등장했어요. 그때가 가장 심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뭐 관련 기사들을 검색해 보면은 청와대 관계자라는 익명 뒤에 숨어서 여러 언론에 뭐 단독이라는 보도를 양산했습니다. 특히 그 뭐 7인회라는 게 나오죠. 십상시 물타기 위해서 박지만 씨와 조홍천 공직기강 비서관 등을 묶어서 7인회라는 불분명한 조직을 만들어서 권력투쟁으로 몰아가거나 문건 유출로 프레임을 짜서 몰아가기도 했죠. 당시에는 그 청와대 관계자들이 십상시로 불렸던 관계자들이 아니었냐 그런 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예, 그랬었죠. 네. 자, 그러면 네. 왜 청와대 관계자라는 익명에 숨어서 흘리는가? 오늘 이게 주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그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이 참 많잖아요. 많죠. 그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흘려야 되는데 그걸 실명으로 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건 유출로 몰아갔듯이 이번에는 감찰 누설로 몰아가기 위해서 좀 그런 게 아닌가. 물타기 하려는 의도 첫 번째. 두 번째는 실명으로 뭔가를 흘리면은 직접적인 비판을 받잖아요. 그 사람이 발언한 사람이 김성호 홍보수석이 국기문란 얘기한 다음에 가이드라인 제시했다고 직접 실명으로 비판을 받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피하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그 KBS 김시곤 보도국장과 이정현 홍보수석의 녹취록을 보면은 이정현 수석이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좀 청와대에 유리한 정보로 물타기를 할 때는 실명보다는 익명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도 있습니까? 익명으로 보도될 경우에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빠져나가기가 그러네요. 지금도 이미 청와대 관계자의 말 중에 피사실 공표로 의심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중에는 빠져나가려면은 익명 뒤에 숨어야죠. 그러네요. 네 번째는 좀 우호적인 언론 매체들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건 무슨 봅니다. 말씀이세요? 지금 청와대와 밀월 관계였던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을 제기하고 계속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믿을 만한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영 매체인 연합뉴스를 이용해서 보도를 하면은 8월 21일, 8월 31일 다른 언론들 보도를 보면 다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가장 청와대가 믿을 만한 곳이 연합뉴스가 아닌가. 예. 그렇게 뭐 비판하기도 합니다. 분석을 하기도 하고. 연합뉴스랑 하면서 이제 실명을 할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걸리니까 결국 익명으로 매체는 연합뉴스 이렇게 선택했다. 그런 게 아닌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청와대가 관계자 발언이라고 해서 내놓는 입장을 보면은 우병우 수석은 무죄고 이석수 특별감찰관 유죄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진행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좀 다른 얘기지만 근데 조선일보 취재 기자의 휴대전화 압수한 걸 두고도 논란이 있더라고요. 기자의 휴대전화 압수. 요거는 기자가 보기엔 어떤가요?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로 봅니다. 이건 검찰의 수사가 편향되어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한 중견 간부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검찰 수사가 치우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문제가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휴대전화 압수도 지나친데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보도를 하지도 않은 기자의 휴대전화 압수를 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인다. 예. 다른 의도는 무슨 의도? 자, 그럼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려면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휴대전화, 예. 의경인 수석의 아들, 우수석 휴대전화. 부인, 예. 그리고 경찰 인사 담당자와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무슨 얘기를 오고 갔는지, 문자가 오고 갔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선일보 기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통화를 했지만은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부 법조팀들끼리 정보를 공유한 게 그 정보가 MBC로 흘러가서 보도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MBC의 관련 관계자들도 찾아봐야죠. 이게 결국은
이제 박범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그 누설 혐의는 특별감찰관의 신분범이다. 기자를 범죄 혐의로 몰고 갈 여지가 없는 참고인에 불과하다. 예. 보도도 하지 않았는데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건 과잉 수사고 언론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언론에 대한 경고, 예. 힘의 과시 아니냐. 다른 의도는 바로 그것이 판사 아니냐. 출신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예. 청와대는 왜 익명 뒤에 숨어서 이러는 것일까. 오늘 Y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